최근 우리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벌이는 일부 인사들이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우리 당 당원도 아니고 심지어 다른 당을 창당해 그 당의 실질적 대표라고 알려진 특정 목회자가 억지를 부리는 것에 불과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당 정치인이 어떤 특정 목회자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궤변입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터무니없는 언행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한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특정 목회자가 국민의힘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당 지도부가 그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입니까?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 상임 고문의 경우에 현직 정치인으로 활동하거나 현직 지자체장으로 활동하거나 이런 분은 안 계신 것이 그동안에 관리였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정상화시킨 겁니다. 그래, 홍 시장님은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고. 대표님, 그럼 오늘 아침에 하신 그 발언이랑 이 해촉은 전혀 무관한 건가요? 당 안팎에서 뭐 지도부를 흔든다 이런 말들. 시장님 이번에 욕설 묵살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는 건 어떠냐고.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자, 오늘 국민의힘 오전 회의가 있는 다음에 많은 분들이 약간 깜짝 놀라는 결정이 나왔어요.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해촉을 했습니다. 지금 상임고문을 맡았었는데 그 자리를 해촉을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홍준표 시장이 보인 반응이 있는데 우선 이 모습입니다. 홍준표 시장이 SNS에다가 본인의 입장을 썼는데 보시면요. 맨 처음에는요. 이렇게 짧게 썼어요. 근데 수정에 수정을 반복합니다. 계속 수정을 해요. 결국은 양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게 글을 써서 올리고 또 다시 수정해서 올리고 이거를 8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글쎄 이게 분노의 표실까요? 아니면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아무튼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속 바꿔 수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바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문제 당사자 징계는 안 하고 나를 징계한다. 이참에 욕설 목사를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시지요. 아예 그분 상임 고문 삼으세요라는 반발인 겁니다.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께 질문 드릴게요. 사실 김기현 대표가 해촉을 결정하면서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방금 들으셨는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임 고문을 안 받는 게 당의 관례였다. 그래서 그거를 정상화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옹색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실제적으로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위촉을 했다가 이 상황에서 갑자기 해촉을 한다고 얘기하니 예. 제가 볼 때는 아마도 갑자기 어떤 실무자가 떠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옹색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태가 벌어진 건 전광훈 목사의 발언 때문에 시작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광훈 목사를 손절하라고 막 얘기했던 건데 실제로 손절이 된 건 홍준표 시장이 손절이 된 상황이죠. 홍준표 시장이 지금 당에 손절이 된 거다. 이제 방금 전에 이상민 크리에이터 얘기처럼 방자하다. 본인 입장에 방자하겠죠. 이 정도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의 측면은 예. 여전히 정광훈 목사를 직접적으로 단절할 수 있을 만큼 단절하는 순간 뭔가 큰 잡음이 발생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러면 생각이 하나 드는 정광훈 거죠. 목사를 손절하는 것보다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손절한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아니, 겁니까? 제가 볼 때 이제 벌집을 건드린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순서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예. 유탄을 맞은 거, 맨 처음에 유탄을 맞은 거는 홍준표 시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내용이 나쁜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왜 당 외부에 있는 목사의 발언이 예. 국민의힘에게 계속적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거나 논란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상임고문으로서 얘기한 부분인데 예. 그 말을 한 상임고문한테 이런 상황이 오게 되니까 굉장히 논란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막 일파만파 번져요. 뭐 일각에서는 이 건 때문에 상임고문을 해촉한 게 아니라 예. 소위 그 전에 어떤 방송의 토론회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 초보의 삼김을 바라면 넌센스란 얘기를 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 얼마 전에 토론 네. 방송 토론에 나가서 한 얘기가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겁니까?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발언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예. 다양한 이런 예를 들면 억측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적어도 문제가 생기면요. 공당에서는 정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서 예. 소위 거기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예. 많은 분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지금 방식의 일이 벌어졌거든요. 음. 그리고 이걸 또 얘기했던 분이 김기현 당대표인데요. 예. 김기현 당대표가 2019년도에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광훈 목사한테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아. 그럼 당대표부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뭐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되면 모든 잘못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아. 입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제가 볼 때 이건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매우 좀 잘못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홍 시장이 8번이나 수정하면서 분노의 글을 올렸는데 그중에 한 대목이 또 이게 있습니다. 엉뚱한데 화풀이를 하네요. 그렇다고 내가 잘못되어 가는 당을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내가 이걸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되어 또 다른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현역 정치인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 당 상임고문으로 위촉된 거는 내가 처음입니다. 당에서 왜 나를 위촉했겠어? 중앙정치에 관여해달라고 위촉한 거 아니야.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았지. 니는 막 대구시정에만 전념해라. 황당한 말이지. 그러면 상임고문을 해촉을 하고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뭐 그런 절차를 거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관여해달라고 해놓고 관여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방향이 잘못된 거죠. 전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까지 한 상임고문을 면직하다니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의 바짓가랑이를 잡은 손을 끝내 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날이 격화되는 국민의힘의 집안 싸움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습니다. 민생과 경제가 백척간두의 위기인데 집권 여당이 지금 한가하게 집안 싸움을 벌일 때입니까? 최수영 전 전문위원, 홍준표 시장 며칠 지난 영상이 좀 있었는데 뭔가 예상을 했던 걸까요? 뭐 차라리 해촉을 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해촉이 됐거든요. 자, 지금 어제요. 이 당의 국민의힘 당의 중진들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읍창마속을 해야 된다. 그런 결심을 가져야 된다 했는데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해촉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정광훈 목사의 승리입니까, 이거는? 이거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전 목사의 승리라기보다는 정말 여권의 빅 마우스로서 홍준표 시장이 예.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이 전선에 예. 전광훈 목사를 띄워주는 빅 스피커 역할을 했다는 게 아마 지도부의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한마디 하면은 홍준표 시장이 한마디 합니다. 예. 그럼 다시 또 전광훈 또 목사가 한마디 합니다. 이러면서 점점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프레이밍화되면서 예. 전 이슈가 커지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당에서는 차라리 홍준표 시장을 정말 홍준표 시장이 이틀 전에 그럼 내가 중앙정치에 관여하라고 나를 상임고문 해놨는데 그럼 나를 해촉시키면 내가 안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비춰지니까 예. 해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자문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별도의 규정 그렇게 뭐 여기에 대한 절차적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대표가 해촉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그렇다고 전직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라든가 예. 황교안 대표 지금 고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고문을 시키려면은 오히려 저는 황교안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현직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맞는데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에 전념하면서 사실은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언밸런스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정상화시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왜 이 타이밍이었느냐. 그러니까 그게 지금까지는 중요한 거죠. 그러면 왜 상임 고문직을 유지하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거기서부터 궁색해지는데 예. 저는 그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전광훈 목사의 이런 것들이 계속 당에 예. 어떤 이 지지율에 영향을 끼치거나 혹은 당의 어떤 중도 확장성에 자꾸만 부정적 영향을 끼치니까 예. 그 점에서 자꾸 홍준표 시장은 고언이라는 측면에서 얘기하지만 오히려 이게 부정적 측면으로 언론에 확산이 되니 여기서 차단하자는 측면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SNS 안 할까요? 저는 안 하실 분이 아닌 것 아니고 같은데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예. 계속 자기가 더 쓴소리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저는 오히려 이게 홍 시장을 더 자극을 해가지고 아. 좀 과도한 앞으로 좀 홍 시장이 이제 이러니까 그렇다고 당의 원로신데
뭐 여기서 감정을 예, 예. 실리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감정은 피하더라도 당에 나아가서 할 방향, 특히나 저는 그 대목이 주목되더라고요. 예. 당신들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랑 같이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또 남기더라고요. 그런 점을 놓고 본다면 저는 정말 홍준표 시장이 앞으로 오히려 이런 점에 대해서 더 여지를 주고 그다음에 언론의 관심을 또 끌게 해주는 이 기폭제를 또 제공한 것은 아닌가, 예. 약간 그런 또 우려도 듭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지만 참 저 홍 시장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렇지도 않다. 여기 보면 아무렇지도 않다. 가해자는 발 뻗고 못 자도 피해자는 두 다리 뻗고 잔다. 뭐 이렇게까지 썼어요. 이것도 저런 상황에다 좀 비유를 했군요. 자, 윤기찬 변호사.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당 규상 보면은 해촉을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해촉이라는 단어가 없죠. 예. 원래 위촉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위촉한다만 있고 그 다음 그건 없는 겁니까? 뭐라고? 당원에는 최고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예. 상임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것만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해촉이라는 문구는 없는데 다른 조항을 보면 예. 당 대표는 모든 당직자의 임면권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면. 아. 이 면이라는 것은 이제 해촉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면. 예. 그리고 이제 정당의 경우에는 당원도 있고 또 당의 규정도 있습니다. 예. 각종 위원회 규정 보면 해촉이라는 절차가 또 있고요. 그래서 A 위원회에 해촉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B 위원회는 없다 그러면 준용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당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해촉이라는 그 법적 권한은 있어요. 예.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떠나서 예. 해촉할 수 있는 당대표의 권한은 있는 것이다. 해석상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게 아침에 해촉 처음에는 이게 무슨 면직으로 알려줬어요. 그랬다가 이게 아니라 해촉이다. 그래서 그럼 해촉을 누가 한 거냐 했더니 뭐 최고위원 회의 차원에서 한 거란 얘기가 있다가 아니면 김기현 대표가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일단 뭐 규정은 없지만 전체적인 내용 규정을 해석할 수 있다. 이 얘기셨는데 윤기찬입니다. 추가 질문 드리면 사실 김기현 대표가 오늘도 그렇고요. 계속 반복적인 얘기는 뭐냐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약간 막말을 한다. 당에 대해놓고 그리고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이 밖에서 자꾸 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동안 막말이라고도 얘기도 했고. 그런데 그럼 국민의힘은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 고소 또는 고발 이런 움직임이나 의사가 있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그러니까 발언 수위에 따라서 이제 조치를 강구하겠죠. 그런데 예. 어쨌든 이 사건을 전 목사와 홍 시장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은 적대적 공생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 공생화해서 전 목사가 내심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 인사인 홍준표 시장께서 조금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인 것 같고 예. 상임 고문 중에 저렇게 SNS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 자문에 응한다는 것은 예. 비공식으로 자문에 응하면 되는 것이죠. 특히나 당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당의 비판적 시각이라면 이것이 공개되면 공개적으로 하게 되면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홍준표 시장께서 비공개로 자문을 하면 상당히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비공개로 좀 그런 쓴소리 했으면 괜찮은데 그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요? 자꾸 공개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현역은 상임 고문에서 좀 적절치 않다는 의미는 뭐냐면 예. 현역의 경우에는 본인의 정치적 앞날이 달려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3인 고문으로 당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예. 본인의 정치적 앞날을 설계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은 배제하는 것이 맞다라는 김기현 대표의 판단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김기현 대표, 홍준표 시장이 만나서 비공개적 자문은 얼마든지 좋지만 공개적 발언, 특히 비판적 내용의 공개적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만나서 드리는 것이 예의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가 쏟아낸 입장 중에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다고 입막음 되는 게 아니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소리네요. 그리고 아래로 갑니다. 그리고요, 뭐 책임 당원비나 50만 원씩 낸다 지금. 돈 내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팀이 아니라 내년에 살아남는 사람들과 나머지 정치를 해야 될 사람. 의미심장합니다. 내년 총선 이후에 지켜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앞서서 김기현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주고받은 설전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게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많은데 이래요. 먼저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에 지방자치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더 전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 밑에서 잘해보세요. 여긴 그는 정광훈 목사를 말하고요. 그리고요. 정광훈과 당 결부시켜 당 명예 실추시키는 언행 엄중 경고한다. 그러자 홍 시장 무슨 약점 잡혔습니까? 총선 1년 남았는데 참 답답하다 이렇게
설전이 오간 상황에서 오늘 해촉 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는요. 이 상황에 대한 당내 반응들이 있어서 당내 약간 좀 결이 다른 반응인데요. 우선 보시죠. 천하람 이 위원장 얼마 전에 당대표 후보로도 출마했었죠. 여기 보시면 앞선 얘기를 다 꺼내요. 이준석, 나경원, 유승민, 안철수 이제는 홍준표까지냐. 이렇게 밀어내면 우리 당 지지율 어떻게 남아나나. 지금 김 대표의 연포탕은 연대 포기탕인가 이렇게 또 쓴소리합니다. 하나 더 보죠. 이준석 전 대표도 안 빠집니다. 여기 보시면 윤리위로 몽둥이 찜질하는 것 넘어서 상임고문 면직까지 나왔다. 이때까지는 면직으로 알려진 거죠. 해촉까지 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상임고문 해촉하는 거 이런 거. 이렇게까지 또 반발합니다. 반면에요. 김기현 대표를 약간 두둔하는 듯한 입장도 있어요. 여기 보면 김승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도매시장 이전지 결정 불만 목소리 상당하다. 뭐 현안 얘기를 좀 꺼내는가 보죠. 여기 보면 정의당 뭐 대구시장 이런 거 보면 뭐 홍준표 있다는 소문, 뭐 약간 뭐가 불만이 있다, 지역 현안가 꺼내는 이런 목소리도 좀 있어요. 여러 가지 결이 다른데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장께요. 지금 앞서서 이 천하람 위원장은 이준석, 나경원 등등등등 앞선 어떤 사례들 얘기했어. 그때 압박을 받았던 인물들 얘기했거든요. 자, 지금 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고문 해촉 제2의 이준석 사태로 커질까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좀 구조적으로는 비슷한 면이 있죠. 예. 대선 이후에 한 1년 정도 지나왔는데 그 기간 동안에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뭐 징계가 되었든 뭐 이런 해촉이 되었든 이런 이름 하에 배척되는 모습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그랬고 유승민 그 전 의원도 그랬고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까지 뭐 윤심에 반한다 이제 뭐 이런 사유로 인해서 좀 많이 배척되는 거 보셨는데요. 이번에는 홍준표 시장이 이제 해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은 국민의힘과 그리고 여권에서의 정치가 항상 플러스 정치가 돼야 되는데 더하기 정치가 아니라 뺄셈의 정치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나 앞서 뭐 안철수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홍준표 시장의 어떤 해촉 사태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떤 거냐면 앞서서 이준석 대표나 뭐 유승민 의원, 뭐 나경원 전 의원,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윤심에 반한다, 그 윤심에 대척점이 있었다, 이제 이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었다면 예. 홍준표 시장은 사실 최근에 정광훈 목사와 설전이 있었던 부분이 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김기현 대표와도 설전들이 있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 정광훈 목사와 관련해서 결국에 해촉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권에서는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안 좋은 형국이 된 것으로밖에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뭔가 윤심과의 대척점이었다라고 한다면 뭐 친윤 세력들이고 뭐 대통령의 초기 지금 집권 상태니까 뭐 그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예. 정광훈 목사와의 설전 때문에 결국에 이런 결과를 빚어졌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바라보시는 눈높이에 맞는 것이라면 사실 이것이 훨씬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사태보다 예. 훨씬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중도층에 대한 어떤 소구력이나 확장성을 생각해 예. 봤을 때 과연 이런 형국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홍준표 시장이 소개드렸죠. 뭐 간단히 내가 이렇게 끝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뭐 내년 총선에 뭐 이 사람들 뭐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단 말이에요. 요즘 내용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